임사체험이란 사후 세계를 견학하고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사체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며 착오가 없는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사체험이 무엇일까요? 임사체험은 Near Death Experience, 근사체험이라고도 불러요. 임상적으로 죽음 판정을 받았다가 얼마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겪은 체험담입니다. 실제 죽음의 문턱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 중 3분의 1 이상이 임사체험을 한다고 해요. 임사체험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사례가 기록되어 왔지만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로 여겨지면서 그들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므로 최근까지 가급적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1975년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 교수가 임사 체험자들의 사례를 모은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를 출간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가 수집되어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임사체험을 왜 할까요? 임사체험은 철저히 하늘의 스케줄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에는 하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체험을 통해 물질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적, 영적 세계에 눈뜨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똑같이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임사체험을 하는 것은 상당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임사체험을 통해 본인의 사고가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임사체험 이후 이전과는 다르게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지병이 낫는 등 육체적 문제에 대한 보살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생에 상당한 공덕을 쌓은 이들이 임사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사체험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굳이 임사체험을 하지 않아도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임사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으로 가득한 빛의 존재를 체험합니다. 이 빛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선인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준선인이나 그 아래 레벨의 인도령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준선인이나 인도령 정도만 돼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밝은 빛으로 보이죠.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이들은 그 존재를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드물게 악마를 만나거나 지옥과 같은 곳에서 고통을 겪는 체험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충격을 주어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하며 착오가 없을까요? 죽는 것을, 사후 세계에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죽는 것이, 사후 세계에 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분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고가에 따라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나 아닌가를 늘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기 역할이 끝났다고 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역할은 끝났지만 남한테
역할시키는 일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 오래 누워있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자기 역할은 이미 끝났지만 가족들에게 병 간호를 통해 공부시키는 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며 착오가 없을까요? 아직 살아있어야 하는 사람이 죽거나 죽어야 할 사람이 계속 사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역임한 정종수님께서 쓴 재미있는 글이 있어 인용합니다. 나는 순서는 있는데 왜 죽는 차례는 없는가? 인간사의 모든 일은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도 태어난 순서대로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유독 죽음만은 그 순서가 없다. 왜 태어나는 순서는 있는데 죽는 순서는 없는 것일까? 원래는 인간도 난 순서대로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주 옛날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저승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루는 까마귀가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의 명부를 물고 저승으로 가고 있었다. 아래를 쳐다보니 마침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배도 출출하고 해서 잠시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마을로 내려가 정신없이 배를 채웠다. 어지간히 배도 찾고 해서 다시 저승으로 바삐 날아갔다. 막 저승의 문턱을 넘으려는데 입에 물고 있었던 명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만 깜빡 명부를 잔치집에 놓고 와버린 것이다. 까마귀는 먼 길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부에 적혔던 사람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갔다. 그래서 정작 잡혀갈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대신 사자의 명부에 올라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차례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어졌다고 한다. 까마귀의 순간적인 실수로 죽는 질서와 차례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지금도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까마귀의 건망증만 아니었다면 사람은 나는 순서대로 생을 마쳤을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까마귀 덕택에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한다. 아마 나는 순서대로 죽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지 모르나 세상 사는 맛은 없을 것이다. 까마귀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늘에서 죽음을 접수함에도 인간 사회처럼 착오가 있다고 해요. 아직 살아있어야 되는데 착오로 잘못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심사하는 선임께서 아직까지 더 살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생명을 부여한다고 해요. 임사체험이란 바로 죽을 때가 안 된 사람이 착오에 왔을 때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은 인간에게 사후 세계를 알려주어 물질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함에 목적이 있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